3과 1 모두를 위한 디자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개념부터 볼게요. 이게 몇 쪽이냐면 143쪽입니다. 143쪽 보시면 자, 이것은 설명문인데요. 읽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읽기는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읽기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준 높은 사고 활동인데요. 그러면 글을 읽는다는 것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어려운 단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주제나 중심 생각이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죠. 추론해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글의 앞뒤로 나타나는 정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뜻을 확인해 보던가 사전과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서 그것을 추론해 나가고 뜻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질문하면서 읽기의 방법이 있는데요. 질문하면서 읽을 때는 글의 내용, 글쓴이, 독자, 근 전체 맥락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떠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질문과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읽는데 읽기 전, 읽는 중간, 읽은 후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읽기 전에는 제목, 표지, 글쓴이 정보, 독자의 배경 지식 등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읽는 중간에는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읽은 후에는 글의 주제와 글쓴이가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는가 글의 맥락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글에 나타난 정보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능동적으로 읽읍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글을 읽을 때 주의를 집중하고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시 질문하고 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내가 좀 더 생각한다, 깊게 생각하는 거, 문제 해결력이 길러져서 능숙한 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설명문인데요. 설명하는 글의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 처음에는 뭐를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설명 대상,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 이 글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중간입니다. 그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다양한 전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시가 주로 나오는데요. 소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중간 부분을 읽을 때는 핵심어, 중심 문장, 문단의 요지를 파악하면서 그 설명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했나, 글의 전개 순서는 어떻게 들어갔나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끝부분에서는 본문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요약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에 그리고 전망과 담부,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때는 읽는 사람은 주제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165쪽 가가지고요. 핵심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이 글 자체를 한번 보는데요. 이 글은 설명문이 되겠고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글을 써줬습니다. 성격은 객관적이지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논리적입니다. 제재,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성격과 그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징,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턱이나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의미도 얘기하고 사례도 제시해서 독자들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구성이에요. 내용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은 일상화가 되었으면서 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이 중요한데 중간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디자인은 특정한 집단, 일반인을 집단으로 대상을 하지만 세 번째는 중간 3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어떻게 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보통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유용한 물건과 시설 환경을 추구한다. 예시를 주고 있죠. 5번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과 부가적인 여러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보편적인 디자인이야 라고 하고 성격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그러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개념은 무엇이냐?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례를 든 게 막대기 모양의 손잡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파란불에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다국어 음성 안내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단어나 문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거나 그럴 때는 앞뒤 문장의 맥락,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의미를 내가 짐작을 해본 뒤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글을 읽었는데 글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시각적 자료를 찾아보거나 책을 참고하여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넓히면 됩니다. 그 다음 주제나 중심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서 밑줄 친 내용을 중심으로 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자, 제목 모두를 위한 디자인. 여기 보이죠? 모두를 위한 디자인 되겠고요. 이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일상화되었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디자인 많이 발생을 하고요. 디자인은 특정한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일상화되고 핵심화가 된 디자인이 되는데 자, 이제 중간 2 들어가 보시면은요. 디자인, 일반 디자인은 특정한 집단을 목표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정한 집단에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거 보이죠? 수요가 많은, 살 사람들이 많은 일반인 거. 다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비사회적. 아닐 비자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 일반인을 다르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 3에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그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그래서 약자를 해준다라는 뜻이죠. 여기 유수, 그 다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말뜻, 어려운 말뜻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145쪽 가서 핵심 강의 한번 볼까요? 위에 보시면 처음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디자인은 일상화되고 핵심화가 되었다. 중간 2에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징은 특정한 집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3번에는 이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문제 해결하면서 갖는 읽기. 여기에서는 질문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읽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글 속의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문제 해결하면서 읽기.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타나서 단어 같은 거, 글 속에 나타난 정보,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고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해보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정리해보면 올바른 읽기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6쪽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도, 사회적 약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그래서 추구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물건, 시설, 환경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읽어보세요. 그래서 동등한 기회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첫 번째 사례 문손잡이, 두 번째 사례 엘리베이터, 세 번째 횡단보도 소리, 네 번째 다국어 음성 안내라고 하면서 예시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5번에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그 옆에 어려운 단어 있지요? 직관적이라고 하는 말,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한다. 어려운 단어의 뜻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악력의 뜻, 공공의 뜻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147쪽에 핵심 강의 봐주시면은요. 중간 내용은 중간에 4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추구 방향과 사례 4가지 들고 있지요. 그 다음에 5에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원칙과 부가적인 규칙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추구 방향은 무엇이냐? 사회적 약자를 맨 처음에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같이 누구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이고 유용한 물건, 시설, 환경 그것들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동등한 기회 정신이 보편화된 가치관을 디자인에다가 적용합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 148쪽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개념 5에 했던 걸 시각적인 자료로 얘기하고 있죠. 원래 턱은 요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문과 문 사이에 트릭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요렇게 해서 문 따기 같은 데서 턱을 제거해서 이동이 편리하게 넘어가기 편하게. 그래서 못 따기 시공,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에는 여러 가지 있지요. 지붕을 덮었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요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요.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부가적인 규칙이 있다. 그래서 개념 사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이제 끝으로 들어갑니다. 149쪽. 자, 149쪽은 그래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이라고 해서 그래서 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 자세, 그것이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돈을 못 번다. 이윤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번다라는 뜻이죠. 이윤이 큰 가치 산업이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마지막 크게 보면 불편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작게 보면 나와 나의 가족,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성격과 가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핵심 정리 나와 있지요. 글 6.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성격과 가치. 이것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다. 라고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중요한 디자인이야. 그래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한번 볼까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